삐삐는 어른이 되기 싫어 4장. 구두쇠 할머니의 자선 사업. 자선이 뭐야?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거. 좋은 거다. 길고 멋진 여름방학이 어느새 끝나고 토미와 아니카는 학교에 다녔다. 삐삐는 여전히 학교에 안 가도 알 것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뱃멀미라는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질 때까지 학교에 갈 생각이 없다고 우겼다. 삐삐가 말했다. 하지만 난 뱃멀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글자를 몰라도 돼. 그리고 언젠가 뱃멀미를 한다고 해도 그때는 뱃멀미라는 글자를 생각하고 있을 짬이 없을 거야. 토미가 말했다. 넌 절대로 뱃멀미를 하지 않을걸? 토미 말이 맞았다. 삐삐는 뒤죽박죽 별장에서 살기 전에 또 자기 아빠가 남쪽 바다에 있는 섬의 왕이 되기 전에 그래? 아빠와 함께 바다를 두루두루 돌아다녔다. 하지만 한 번도 뱃멀미를 하지 않았다. 삐삐는 이따금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말을 타고 토미와 아니카를 데리러 갔다. 그때마다 토미와 아니카는 너무 신이 났다. 말을 타는 것이 즐겁기도 했고 학교에서 집까지 말을 타고 다니는 아이가 드물기도 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토미와 아니카가 함께 점심을 먹으러 왔다. 두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토미가 말했다. 삐삐, 오늘 오후에 우리를 태우러 와줄래? 아니카도 졸랐다. 그래 삐삐, 오늘은 로센블럼 할머니가 공부 잘하고 착한 애들한테 선물을 주러 오시는 날이거든. 로센블럼 할머니는 그 작은 마을에서 가장 잘 살면서도 돈이 아까워서 잘 쓰지 않는 구두쇠였다. 하지만 한 학기에 한 번씩 학교에 와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물론 모든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들한테만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할머니는 누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착한지 가려내기 위해 엄마 나는 참 이상 덧셈식이랑 뺄셈식은 안 헷갈리면서 수 방향만 잔뜩 헷갈린다. 헷갈려? 응. 그러면 이 할머니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게. 너는 잘 아는 거니 모르는 거니?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 로센블럼 할머니를 몹시 무서워했다. 아이들이 숙제를 하다 말고 더 재미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엄마나 아빠가 입버릇처럼 말했다. 로센블럼 할머니를 잊었니? 사실 로센블럼 할머니가 학교에 오는 날 부모 형제가 기다리는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도 못하게 부끄러운 일이었다. 동전이나 사탕봉지, 아니 속옷이라도 가져가야 했다. 그렇다, 하다못해 속옷이라도. 로센블럼 할머니는 가난한 아이들한테는 속옷도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가난한 아이라도 1km가 몇 cm냐는 할머니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선물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니 아이들이 로센블럼 1cm는 요만큼? 근데 어떤 애들은 이만큼. 아니 1km가 몇 cm냐고. 1cm는 아는데 1km는 얼만큼 할까? 1km는 1000m고 1m는 100cm야. 아이들이 로센블럼 할머니를 이렇게 했을 때? 손벌 했을 때? 무서워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가. 엄마 이렇게 손 벌렸을 때? 무슨 말이야 그게. 1 뭐라고? 1cm는 요만큼이잖아. 이게 100개 있으면 1m. 이 정도? 그거보다는 짧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그거보다 조금 길까? 그 정도. 그게 1000개 있으면 1km. 이만큼이 짧게 있으면서 이러면 되겠다. 로센블럼 할머니는 일일이 아이들의 몸무게를 쟀다. 유난히 마른 가엾은 아이와 집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을 가려내기 위해서였다. 가난하고 빼빼 마른 아이들은 다들 점심시간에 로센블럼 할머니네 집에 가서 큰 그릇에 담긴 수프를 한 그릇씩 먹어야 했다. 거기에는 맛없는 보리가 어찌나 잔뜩 들어있던지 수프가 늘 입안에서 미끈거렸다. 바로 그 로센블럼 할머니가 학교에 오는 중요한 날이 돌아왔다. 수업이 평소보다 일찍 끝나고 아이들은 모두 학교 운동장에 모였다. 로센블럼 할머니는 운동장 한가운데에 큰 탁자를 놓고 그 앞에 앉았다.
왜? 그리고 자기를 도와 아이들한테서 조사한 것을 일일이 기록할 서기 두 사람도 데려다 놓았다. 서기들은 아이들의 몸무게가 얼마인지, 할머니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지 못하는지, 가난해서 옷이 필요한 아이가 누구인지, 예절 점수가 좋은지 나쁜지, 집에 옷이 필요한 어린 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낱낱이 기록했다. 그 밖에도 로센블럼 할머니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끝이 없었다. 할머니 앞에 탁자 위에는 동전이 들어있는 상자가 놓여 있었다. 탁자 위에는 사탕도 많이 있었고 속옷과 양말과 털바지도 수북이 쌓여 있었다. 로센블럼 할머니가 소리쳤다. 모두 줄을 서요. 집에 동생이 없는 사람은 첫째 줄, 동생이 한두 명 있는 사람은 둘째 줄, 동생이 셋 이상 있는 사람은 마지막 줄에 서는 거예요. 로센블럼 할머니는 무엇이든 규칙적이고 깔끔하게 정돈된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줄 세웠다. 동생이 없는 아이들보다 동생이 많은 아이들한테 사탕을 더 많이 주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동생이랑 나눠 먹으니까. 그렇지. 드디어 질문이 시작되었다. 다들 얼마나 떨렸는지. 묻는 말에 제깍제깍 대답하지 못한 아이들은 구석에 서 있다가 동생들한테 줄 사탕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토미와 아니카는 공부를 잘했다. 그런데도 토미 옆에 서 있는 아니카의 머리 리본이 떨리고 있었다. 토미도 로센블럼 할머니한테 가까이 갈수록 얼굴이 창백해졌다. 토미가 대답할 차례가 되었을 때 갑자기 동생이 없는 아이들의 줄이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 아이들을 해치고 앞으로 척척 걸어 나왔다. 바로 삐삐였다. 삐삐는 아이들을 옆으로 밀어젖히고 로센블럼 할머니 앞으로 곧장 나가서 말했다. 죄송해요. 시작할 때 없었거든요. 전 장난꾸러기 남동생 13명을 포함한 14명의 형제자매도 없어요. 그럼 어느 줄에서 기다려야 하죠? 로센블럼 할머니는 몹시 언짢은 얼굴로 말했다. 일단 지금 있는 곳에 서 있어라. 하지만 곧 구석에 서 있는 아이들 줄에 끼게 될 것 같구나. 그러자 서기들이 삐삐의 이름을 적고 수프를 먹여야 할지 알아보려고 몸무게를 쟀다. 하지만 삐삐는 기준치보다 2.5kg이나 더 나갔다. 로센블럼 할머니가 딱 잘라 말했다. 수프는 안 먹어도 되겠구나. 삐삐는 신이 나서 제잘거렸다. 가끔 운이 좋을 때도 있네요. 이젠 속옷을 받지 않고 통과하면 되겠네요. 그래야 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로센블럼 할머니는 삐삐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할머니는 삐삐한테 받아쓰기를 시킬 어려운 낱말을 사전에서 찾고 있었다. 이웃과 할머니가 말했다. 뜬다 이런 거? 자, 그럼 뱃멀미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지 말해봐라. 삐삐가 말했다. 그러죠. 밑가링가 띵링가요. 로센블럼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그래, 사전에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셔서 참 다행이네요. 전 항상 밑가링가 띵링가라고 써요. 여태껏 한 번도 불편했던 적이 없었어요. 잘 기록해둬. 로센블럼 할머니는 서기한테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삐삐가 톡 끼어들었다. 네, 그러세요. 이 멋진 철자법을 잘 적어둬야 하루라도 빨리 사전을 고칠 수 있죠. 로센블럼 할머니가 말했다. 다음 질문에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보자. 카를 12세가 언제 죽었지? 삐삐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어머나 세상에. 다 배워? 배워. 그 사람도 죽었어요? 요즘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는지 정말 끔찍하다니깐요. 그 사람이 젖은 구두를 신지 않도록 주의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로센블럼 할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서기한테 말했다. 이것도 잘 적어둬. 삐는 이번에도 끼어들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덤으로 이것도 적어두세요. 피부에는 거머리를 붙여두는 것이 좋다. 아참, 자기 전에는 따뜻한 등장기름을 조금 마셔야 한다. 또 잊지 마세요. 그럼 기운이 펄펄 넘치거든요. 로센블럼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말의 어금니에는 왜 까만 골이 파여 있지? 그것도 배워? 삐삐가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대답했다. 말의 어금니에 정말로 까만 골이 파여 있어요? 그럼 말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저쪽에 서 있거든요. 삐삐는 나무에 매여 있는 말을 가리켰다. 그런 다음 활짝 웃으며 말했다.
말을 데려오길 정말 잘했어요. 안 그랬으면 할머니는 말의 어금니가 왜 검게 파여 있는지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전 모르거든요. 그런 건 관심도 없고요. 그러자 로센블럼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입을 꾹 닫았다. 그리고는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 삶의 대부분을 바다에 배에서 보냈거든요. 뭐라고? 맛있겠군. 배는 참 맛있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삐삐가 신이 나서 말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을 한다면 분홍색 모직 속옷을 안 받을 수 없겠네요. 로센블럼 할머니가 서기한테 말했다. 이 말도 적어둬. 그러자 삐삐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니 꼭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전 분홍색 모직 속옷을 안 좋아하거든요. 속옷을 받고 싶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커다란 사탕 봉지를 받고 싶어 한다는 말은 적어두셔도 돼요. 너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자. 로센블럼 할머니는 간신히 화를 참고 있는 듯 했다. 네, 그러세요. 전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놀이를 좋아하거든요. 로센블럼 할머니가 물었다. 어디 한번 들어보자. 피터와 폴이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려고 한다. 피터가 4분의 1을 먹으면 폴은 얼만큼 먹게 되지? 4분의 3. 배가 아플 만큼요. 삐삐는 대답을 하고 나서 서기들 쪽으로 돌아서서 진지하게 말했다. 폴이 배가 아플 만큼 먹었다는 말도 적어주세요. 하지만 로센블럼 할머니는 삐삐한테 더 이상 질문할 생각이 없었다. 내 평생 너처럼 멍청하고 달갑지 않은 애는 처음이다. 당장 구석으로 가서 서 있지 못해? 삐삐는 고분고분 걸어 나오면서 화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불공평해. 난 묻는 말에 빠짐없이 대답했는데. 삐삐는 몇 발짝 걸어가다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갑자기 아이들을 밀치고 로센블럼 할머니 앞으로 되돌아왔다. 삐삐가 서기들한테 말했다. 죄송해요. 가슴둘레를 가르쳐 드린다는 걸 깜빡 잊었어요. 키가 해발 몇 미터인지도 말씀 안 드렸고요. 수프를 먹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수프를 먹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하지만 장부는 제대로 정리해야 하잖아요. 로센블럼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지금 당장 저쪽으로 가서 서 있지 않으면 여자아이가 매 맞는 소리를 듣게 될 거다. 가엾어라. 그 앤 지금 어디 있나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막아줄 텐데. 이 말도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삐삐는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한 아이들이 서 있는 쪽으로 갔다. 그곳의 분위기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많은 아이들이 틀려도 되겠다. 흐느끼거나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다들 동전이나 사탕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면 식구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삐삐는 우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착한 엄마 아빠들이라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럴 때. 몇 번이나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 말했다. 얘들아, 우리끼리 묻고 대답하면서 놀까? 아이들은 기운을 좀 차린 듯 했지만 삐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했다. 다시 삐삐가 말했다. 자, 다들 두 줄로 서봐. 카를 12세가 죽은 걸 아는 사람 한 줄, 모르는 사람 한 줄. 하지만 카를 12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이가 없는 바람에 한 줄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삐삐가 걱정스레 말했다. 이거 야단났네. 적어도 두 줄은 있어야 하는데 안 그러면 묻고 대답하기 놀이를 못하잖아. 로센블럼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삐삐는 말을 끊고 곰곰 생각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렇지. 아주 장난을 잘 치는 애들끼리 한 줄로 서. 그러자 장난꾸러기에 끼이고 싶지 않은 여자아이가 사정하듯이 물었다. 그럼 다른 줄에는 어떤 사람이 서? 장난을 잘 못 치는 애들. 로센블럼 할머니의 탁자에서는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고 눈물을 글썽이며 삐삐네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늘어갔다. 삐삐가 말했다. 자,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내볼게. 다들 숙제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보려는 거야. 삐삐는 파란 셔츠를 입은 작은 남자아이를 가리켰다. 거기 너, 죽은 사람의 이름을 대봐. 남자아이는 조금 놀란 것 같았지만 이내 대답했다. 57번지의 페테르슨 할머니. 삐삐가 놀라서 물었다. 어머, 그러니? 또 다른 사람은? 하지만 그 아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삐삐는 손을 둥글게 모아 입에 이건 안 대고는 배우는 거잖아.
거잖아. 귀담아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칼을 12세잖아. 그러고 나서 삐삐는 한 명씩 돌아가며 죽은 사람의 이름을 대라고 했다. 아이들은 모두 57번지 페테르슨 할머니와 칼을 12세라고 대답했다. 삐삐는 흐뭇하게 말했다. 다들 생각보다 잘하는데?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피터와 폴이 케이크를 나눠 먹으려고 해. 그런데 피터는 케이크가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 구석에 앉아 빵만 씹어 먹고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케이크를 다 먹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지? 피터랑 누구라고 했지? 폴. 폴. 아이들이 입을 모아 큰 소리로 대답했다. 폴! 삐삐가 말했다. 어쩜? 너희처럼 똑똑한 아이들은 없을 거야. 너희는 상을 받아야 돼. 삐삐는 호주머니에서 금화 한 움큼을 꺼내서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은 삐삐가 가방에 넣어온 사탕도 한 봉지씩 받았다. 나도 저런 거 보면 빨리 말 안 해야지 이러겠다. 그러면은 집에 갔을 때 제가 다 틀렸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금화도 주고 사탕도 주고 엄청 많이 줬어요. 창피를 당할 뻔했던 아이들은 기뻐서 날아갈 것 같았다. 그래서 로센블룸 할머니의 질문이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갈 때 구석에 서 있던 아이들이 가장 빨리 사라졌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삐삐를 빙 둘러싸고 말했다. 고마워 삐삐. 금화도 주고 사탕도 줘서. 삐삐가 말했다. 뭘 그까짓 걸 갖고.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내 덕분에 분홍색 속옷을 입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잊지 마. 히히. 끝입니다. 왜? 사전 끝이야.